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민을 대표해 한국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매년 효자와 효보, 효행 장학생을 선발하는 한미충의회에 앤드류 박 변호사가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한미은행의 뉴욕, 뉴저지 진출을 앞두고 동부지역 한인은행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무단 횡단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티켓 발부 대신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비극적 소식에 위로와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명 피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자신의 건강보험 개혁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주제로 한 기자 회견을 하기에 앞서 별도의 성명을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틀 전 여객선 침몰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모든 유가족과 한국의 미국인을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미국인과 한국인의 우정은 강하고 영속적이라며 미 해군 및 해병대 병력이 사고 현장에 급파돼 수색, 구조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군의 한국 측에 요청이 있으면 어떤 지원이라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는 25에서 26일 한국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흔들리지 않는 동맹의 우정을 강조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는 미군 7함대 소속 보넘 리처드함을 사고 해역에 파견해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과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도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주요 언론들도 이번 사건을 현장에서 시시각각 전하고 있습니다. 한미충의회는 매년 효자와 효보, 효행 장학생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앤드류 박 변호사가 한미충의회에 기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한미충의회 효자 효부 시상식. 이번 시상식에서는 효자 효부상을 비롯해 장수상과 장안 부부상,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를 돕고 있는 한인 학생을 별도로 선별해 효행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미충의회는 오는 30일까지 각 부분별 시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현재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5월 15일 날 대통령회장에서 약 한 5, 600명 노인들 모시고서 경로 잔치도 하면서 또 시상자들한테 이제 시상도 하고 그런 이제 행사를 갖습니다. 한편 앤드류 박 변호사는 부모 공경과 효행 사상을 한인 사회에 알리는 시상식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5천 달러를 어제 전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3년째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 사실 미국에서 아메리칸 라이프에 살면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게 참 특이하고 또 이런 트래디션이 계속 연기돼서 또 우리 2세, 3세들이 후원을 받아서 계속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5월 15일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시상식은 경로잔치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 입장권은 옐림 경로센터와 뉴욕 한인 노인 상조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인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미션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와 투표권 옹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시민참여센터가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세워져 있는 위안부 기린비 건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참여센터. 시민참여센터는 위안부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투표권 옹호 활동, 지역 사회를 위한 공익 사업 등 한인들의 공익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HR 1812 법안, 즉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 법안 통과를 위해 청원 서명 운동과 동해 병기 서명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많은 일들을 수행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며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007년도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었죠. 또 기린비들이 여기저기 세워졌죠. 또 홀로코스트 센터하고 또 저희 기관이 같이 또 인턴십을 하면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많은 대응들인데 이게 바로 이번 기금 모금 행사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민참여센터에 후원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민참여센터 웹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기금 모금 만찬 티켓 구입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민참여센터 기금 모금 만찬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파인플라자에서 오는 23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미은행의 뉴욕, 뉴저지주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부지역 한인은행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장은 큰 타격이 없겠지만 앞으로의 경쟁을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텍사스주 유나이티드 센트럴 뱅크의 지주 회사인 센트럴 뱅크업이 어제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미은행의 유나이티드 센트럴 뱅크 인수를 만장일치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한미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의 최종 인수 승인을 받고 클로징 절차를 마치면 뉴욕, 뉴저지 등 동부와 중부, 남부 지역까지 영업망을 넓히게 됩니다. 금종국 행장은 유나이티드 센트럴 뱅크 인수를 통해 지점망을 넓힌 한미은행은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타민족 커뮤니티에게도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측은 올 하반기까지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UCB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4억 2천만 달러, 예금은 12억 5천만 달러, 대출은 6억 4천만 달러입니다. 뉴욕시 스테튼 아일랜드와 뉴저지주 에디슨을 포함해 텍사스와 일리노이, 버지니아 등 6개 주에 2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의 바니 수석 전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은행 인수 후 지점망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동부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새 이민자 강제 추방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소 재량권과 추방 유예 정책 등으로 추방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규모 추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자 추방이 이민개혁 논쟁을 불붙이고 있지만 이민개혁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법무부의 이민 심사 관련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의해 강제 추방 명령이 떨어진 케이스는 총 10만 5,064건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보다 무려 4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민법원의 전체 이민심사 관련 결정 가운데 추방 명령 비율은 2009년 80%에 달했지만 지난해 66%로 낮아졌습니다. 추방 대신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한 결정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들어 새로 접수된 추방 관련 심사 건수도 2009년 25만 4,537건에서 2013년 18만 7,678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법원의 이민심사 관련 심리 건수도 2009년 32만 8,619건에서 2013년 27만 1,279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소 재량권과 이민자들의 법적 대응 능력이 높아진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이민 관련 분쟁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100만 명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포괄 이민 개혁 법안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 철폐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애써 키운 우수 외국 인력을 바보 같은 법 때문에 놓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리네치 연방상원 의원은 더 많은 취업 비자를 발급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쿼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치 의원은 2014년이 이제 4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벌써 취업 비자가 동났다며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수많은 전문직 인력들이 바보 같은 법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가가 된 사람들 중 미국의 기업을 위해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쿼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템으로 불리는 분야에서는 더 많은 고급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해치 의원은 지난해 취업 비자의 연간 쿼터를 30만 개로 확대하자는 이민 혁신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분야에 필요한 인력들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치 의원은 기술 분야 기업들이 충분히 훈련되고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더 이상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으려면 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H-1B 소지자들이 동료 직원들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아 이 취업 비자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뉴욕시경이 무단 횡단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티켓 발부 대신 경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무단 횡단자에 대한 과잉 단속이 도마에 오르면서 개선됐습니다. 보행자 사망 사고를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겠다는 비전 제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무단 횡단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과잉 무단 횡단 단속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빌 브랜튼 뉴욕 시경국장은 어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적발할 시 최대한 신중하게 재량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는 되도록 범칙금 티켓을 발부하는 대신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무단 횡단에 따른 체포는 모든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불복종할 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월 맨해튼 업타운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80대 중국계 노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히는 등 무리를 일으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비전 제로 프로그램 시행으로 지난 1, 2월에만 무단 횡단 단속을 통해 452장의 범칙금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장보다 무려 9배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 내일과 다음 날인 20일 치러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등지 총 9개 시험장에서 2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해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일부 한국 학교는 부활절 휴교를 맞아 내일 휴교하지만 시험은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국가공인 시험인 한국어 능력 시험 평가 결과는 유학생 모집이나 취업 등에 활용됩니다. 또 뉴욕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초청 연수 대상자 선발 기초 자료로 시험 성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험장은 뉴욕 한국어 교육원
수원 뉴욕 한국학교,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중부 뉴욕 한국학교 등 4곳이며 뉴저지는 뉴저지 한국학교, 러커스 대학교, 성 김대건 한국학교, 팰리세이스파 고등학교 등 4곳입니다. 총 211명이 응시하며 초급과 고급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 중급은 오후 2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은 각각 휴식 시간을 포함해 210분 동안 치러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